오늘 매일 그대와 3부는 하모니 물리치료 이준학 박사의 생활 건강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준학 박사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하모니 물리치료 원장 이준학입니다.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항상 반갑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저희 방송을 나와 주실 때 뭐라고 해야 되죠? 씩씩하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항상 밝은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매주는 아니죠. 한 달에 한 번씩 생활 건강, 우리 실생활에서 정말 알아두면 너무나 유익할 그런 정보들 알려주고 계신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저희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엄지발가락 돌출증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영어로 이제 버니언, BUNION이라고 하는데 여자분들의 경우에 특히 많죠. 이 엄지발가락의 첫 번째 마디가 네. 바깥쪽으로 튀어나와요. 음, 우리 청취자들하고 또 이제 보는 라디오로 그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도 모형을 갖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의 발 모양인데 제가 엄지발가락이 튀어나오는 부분을 이렇게 빨갛게 테이프로 붙였어요. 빨갛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화면상으로도 이제 보이실 겁니다. 네, 사진으로도 준비하셨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 요 발가락은 마디가 두 개밖에 없어요. 이제 아, 발가락의 마디는 우리가 5개 발가락이 있는데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요 나머지 네 발가락은 마디가 3개예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근데 엄지발가락은 마디가 하나, 두 개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엄지발가락은 첫 번째 마디, 그다음에 두 번째 마디밖에 없는데, 자, 엄지발가락이 튀어나오는 위치가 바로 이 첫 번째 마디예요.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 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마디가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는 증상을 갖다가 이제 엄지발가락 돌출증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버니언이라고 하고. 네. 그런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새끼발가락 쪽도 이런 증상이 있어요. 아, 근데 그래요? 네. 사례가 아주 드물기 때문에 또 증상이 이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엄지발가락 돌출증, 영어로는 버니언이라고 하는 이 예. 증상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마 좀 흔한 증상 아닌가요, 박사님? 예, 여자분들에 있어서는 흔하고 남자들한테는 아주 드뭅니다. 아, 남자분들은 드문가요? 예,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원인을 이제 알아보면은 여자분들한테 왜 많으냐면은 여자분들은 폭이 좁고 음, 이제 하이힐을 신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폭이 좁은 신발을 신으면은 아까 얘기한 그 발가락의 첫 번째 마디 부분이 이렇게 위로 휘면서 바깥쪽으로 이제 엄지발가락 쪽으로 많이 아, 신발과 마찰을 일으킵니다. 그럼 마찰을 받으면은 그 부분이 그 자극 때문에 점차적으로 더 커지면서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 예는 이제 달리 표현하면은 다른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극을 발등 쪽에 계속 이렇게 주면은 발등 쪽에다가 계속 이렇게 마찰이라든가 톡톡톡 치는 자극을 오래 주면은 발등 쪽이 위로 자라나요. 그런가요? 그렇기 와. 때문에 이 버니열이 있는 여자분들의 대부분은 네. 좁은 신발 또 하이힐을 신어서 이제 그런 영향을 받고 네. 아니면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선천적 또는 생득적으로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고요. 또 음, 관절염,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경우는 그 부분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렇게 변형되기도 합니다. 네. 또 이제 발 부상으로 인해서 부상 때문에 오는 인대와 근육의 부조화 음, 그것을 인해서 이렇게 옆으로 튀어나가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신경질환이 있을 경우 신경질환은 보통 이제 감각기관과 운동 근육을 갖다가 지배하는 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역시 근육의 불균형을 초래하면서 이렇게 한쪽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근데 저는 선천적으로 그럴 수도 있군요. 예, 맞습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너무 또 꽉 끼는 걸 신게 되면 근데 여자들 신발은 좀 이렇게 폭이 좁은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예, 아무래도 이제 맵시 네. 여자분들은 이제 세련돼 보이기 위해서 멋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그 박사님께서 설명하신 게 발 등 쪽에도 너무 자극을 주면 이게 좀 자라나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폭이 좁은 신발뿐만 아니라 너무 위로도 위아래도 이렇게 좀 좁아서 발이 꽉 끼는 신발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발에 안 좋겠네요. 당연히 안 좋습니다. 아. 이런 기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혈액 순환이라든가 아. 신경 지배에도 아주 많은 지장을 줍니다. 아 네. 그렇겠네요. 지금 채팅창에서 5583 님께서 여성분이신 것 같아요. "패션의 완성은 힐인데 유유." 하셨어요. 아 맞아요. 패션의 완성은 힐인데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다행히 박사님 텍사스에서는 차를 타고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 차를 타고 이동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차에 힐을 놔두고 운전할 때는 편한 신발 신다가 이렇게 신어야 될 경우만 잠깐 꺼내서 신고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현명하신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또 계속해서 5587 님께서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보셨나 봐요. 진짜 저렇게 발의 모양이 변하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좁은 것을 신으면 발이 너무 아파서 뾰족한 것을 신지는 않거든요. 사진을 보니까 살벌하네요. 저도 운전할 땐 신발 벗어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진짜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보시면요. 진짜 이분은 좀 심하신 거죠? 예, 굉장히 심하죠. 많이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요. 저희가 증상이 이렇게 사진도 보시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기는지 저희가 이야기 나눠 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엄지발가락 돌출증, 영어로는 버니언이라고 하는데 이 증상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떤 게 예, 있을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증상을 살펴보면은 네. 저렇게 이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자꾸 마찰을 일으켜요. 신발을 신었을 때. 네. 그래서 그 마찰로 인해서 이제 이 피부가 자꾸 이제 자극돼서 저렇게 붓거나 음. 물집이 생기거나 또는 심지어는 그 안에 있는 이제 근육과 뼈 사이를 채워주는 물주머니가 있어요. 이거를 벌사라고 하는데 이 물주머니에 이제 염증도 생겨서 네. 많은 통증, 그 다음에는 저렇게 붉게 달아오르고 부어오르고 네. 해서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럽고 이제 발을 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발을 이렇게 절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그냥 튀어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빨갛게 예. 저렇게 색깔이 변하면서 부어오르는 거네요. 그렇죠. 부어오르는 거는 이제 네. 혈액 순환이 그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고 또 미세한 혈관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빨갛게 이제 변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공통점 중에 남자보다는 여자가 월등히 많고요. 연세는 40대 이후에서 두드러지고 네. 또 평발인 사람들이 특히 많습니다. 아. 평발인 분들이 여러모로 예전에도 또 다른 증상 이야기하시면서 평발일 때 또 그런 게 많다고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예, 평발인 분들이 참 불리한 게 많아요. 그쵸? 그것도 타고나는 건데. 예, 맞습니다. 평발일 경우 불리한 이유는 이제 체중을 네. 우리가 서서 걷거나 이제 서 있을 때 그때 체중을 발바닥에서 알취해서 굉장히 많이 흡수하는데 네. 평발인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불리하죠. 음. 따라서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체중을 감당할 수 있는 아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 쪽으로 그것을 만회하다 보니까 네. 다른 조직 기관들에 저렇게 무리한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5587 님께서 평발이면 좁은 것을 절대 신으면 안 되죠 하셨는데 맞는 거죠, 박사님? 지나치게 좁지만 않으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평발을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네. 혹시 기억하시나요? 발 운동하라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예, 맞습니다. 도토리를 주워다가 네네. 도토리를 발가락으로 집어서 그릇에 담기 이런 식으로 하면은 평발도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평발이
극복하는 게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평발을 극복하면서 신발은 아주 좁아서 불편하지 않은 것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5587 님께서 혹시 평발이신가? 저는 기억 못 해요. 하고 도토리요?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박사님께서 간단하게 그 발가락으로 도토리를 주워서 한 그릇에서 다른 그릇으로 옮겨 담는 그런 연습 훈련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네. 우리가 손을 사용하면은 손가락을 사용해서 도토리를 집어서 그릇을 다른 그릇에 옮겨 담는 식으로 발가락만 사용해서 네. 이제 도토리를 옮겨 담는 거예요. 네. 요즘 또 도토리가 많이 떨어진 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주변에서 아마 평발이신 분들 도토리 주우셔서 이렇게 옮겨 담는 연습하시면 평발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요. 오늘의 주제는 평발은 아니고요. 이렇게 엄지발가락 돌출증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있다고 해주셨어요. 또 다른 증상이 있나요? 그러니까 통증이 있고요.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대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진단을 그러면은 진단을 어떻게 내리느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엑스레이를 찍으면 압니다. 네. 엑스레이를 찍어서 몇 도 이상의 각도 일 경우는 이 버니언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엑스레이 판단을 내리는 그림을 갖고 왔어요. 이제 종이로 프린트를 해왔는데 네. 또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박사님께서 직접 들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엄지발가락을 엑스레이 찍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에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마디의 각도가 그 각도가 이제 15도 이상 튀어나왔을 때 그때를 이제 그 버니언 엄지발가락 돌출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21도를 넘어가면은 중증이고 그다음에 네. 40도를 넘어가면은 아주 심한 경우입니다. 아주 심하면은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 전에는 그냥 보존적인 물리치료를 받으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각도가 중요한데 이제 각도가 두 개예요. 그래서 발목 쪽으로부터 시작하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의 각도. 네. 각도가 이제 또 중요한데 이때 각도가 또 9도 이상이면은 이 버니언 엄지발가락 돌출 증후군이 있다고 정의를 내립니다. 네. 그다음에 12도 이상이면 중증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중증이라는 건 중간 정도. 그다음에 18도 이상이면 아주 심합니다. 이런 경우는 또 외과적인 수술이 고려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진단하는 방법은 엑스레이를 찍어서 쉽게 또 진단을 할 수 있다고 예, 말씀해 맞습니다. 주셨네요. 네, 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초대석은 하모니 물리치료 이준학 박사님과 함께 버니언이라고 하는 엄지발가락 돌출증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저희 채팅창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박사님? 제가 아까 5587님께서 이것저것 자꾸 평발에 대해서 물어보셔서요. 제가 혹시 평발이신가 했는데 아니신가 봐요. 죄송해요. 저는 여자입니다만 하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5583님은 발가락에 쥐가 나겠는데요. 크크 하셨어요. 박사님. 예, 발가락으로 도토리를 주워서 집어서 이제 그릇에 옮길 때 네. 그때 발가락에 쥐가 날 것 같다는 말씀하셨는데 발가락에는 쥐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쥐가 나는 이유는 크게 한 네 가지예요. 네. 첫 번째는 당뇨병이 있는 분들,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오는 말초 혈관 질환 또는 말초 신경 질환에 의해서 쥐가 발생이 되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워낙 근육들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근육을 강하게 사용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 능력보다 능력의 이제 그 한계에 미치는 그런 힘을 발휘하다 보면은 이제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네. 쥐가 나게 되고 또 우리가 섭취하는 전해질에는 뭐 소디움, 마그네슘, 뭐 포타슘, 칼슘, 철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균형이 깨졌을 때 또는 어느 한 개 많고 한 개 적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 근육은 그 전해질들을 사용해서 네. 수축 이완을 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근육에 무리가 오면서 쥐가 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발로 이제 공급되는 혈액의 부족이
이제 혈액 순환이 부족할 경우 아, 쥐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혈액. 주로 네. 주로 이제 그 근육이 약해서 그러니까 다리가 약해서 이제 거동하신 분들이 주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쥐가 나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네요, 생각보다. 예, 그래서 이분은 이제 네. 도토리를 발가락으로 집어서 그릇에 담을 때 쥐가 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시도해 보시고 그다음에 쥐가 난다면은 네. 그때는 쥐가 나는 방향 반대쪽으로 발가락을 최대한 스트레치 시켜가지고 아. 1분 정도 또는 길면 2분 정도 그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스트레칭을 하면 쥐를 좀 빨리 풀 예, 수 있다. 예를 네. 들어서 제 손가락이 이제 발가락이라면은 쥐가 날 때 이렇게 이 발바닥 쪽으로 발가락이 꺾여서 네. 생긴다면은 이 발가락을 최대한 발등 쪽으로 최대한 손을 사용해서 이렇게 스트레치 한 다음에 한 1분 또는 2분 있으면 풀리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또 버니언 이야기하다가 또 쥐가 나는 이야기가 나와서 또 어떻게 이 쥐가 날 때 대처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이야기해 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저희 이 엄지발가락 돌출증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저희가 노래 듣기 전에 이게 어떤 증상인지 또 어떤 증상을 보여주는지 이야기해 주셨고 예, 엑스레이로 진단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예, 그렇게 맞습니다. 진단하는 방법까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예, 그렇다면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예. 박사님. 어떻게 물리치료로 이 엄지발가락 돌출증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자, 물리치료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튀어나왔으니까 집어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이제 목표는 튀어나온 부분을 다시 집어넣어줘서 발가락이 정상적인 일자형을 갖추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들어갈까요? 제가 막 사진도 보고 오늘 이랬는데 그냥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렇게 많이 튀어나왔는데 저게 물리치료로 조금 들어가지 않을까? 많이 들어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치료 방법 궁금합니다, 예, 박사님. 가능합니다. 일단은 튀어나온 부분이 자극되지 않도록 보호를 잘하고요. 네. 그다음에 신발이 만약에 좁아서 자꾸 마찰된다면은 신발을 편한 거로 바꿔 신고요. 네. 그다음에는 튀어나온 부분에 아이스 얼음을 차갑게 대주는 거예요. 얼음을 대주면은 보통 20분, 30분 정도 대주고 2시간에 매 2시간에 한 번씩 대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얼음을 대주면은 무슨 효과가 있냐면 일단 진통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저 부분에 혈액 순환이 줄어들게 돼요. 음. 그러면은 염증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그 저 부분을 튀어나온 부분을 웃자라게 하는 그런 영양 요소들을 공급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자라지가 않죠. 예.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다음 화면으로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또 그림을 하나 또 이제 드리는데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보이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튀어나온 부분. 자, 제가 아까 발가락 모형 여기 있습니다. 발가락 모형에 튀어나온 부분을 빨간 테이프로 붙였는데 네. 그렇다면은 이 튀어나온 부분이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바로 그 튀어나온 마디에 발목 쪽으로 테이프나 이렇게 부목 딱딱한 고정하는 보호대를 써가지고 네. 그 튀어나온 부분을 이제 안으로 집어넣어주게 되죠. 음. 그 다음에 그 마디의 안쪽은 안쪽으로 심하게 이제 밀려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마디의 다음부터 끝까지는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아. 그러니까는 아까는 그 첫 번째 엄지발가락 첫 번째 마디를 중심으로 해서 튀어나왔다가 지금은 그것을 다시 원위치로 보내기 위해서 네. 이제 튀어나온 부분은 밀어서 들여보내주고 네. 그다음에 들어간 부분은 당겨서 나오게 해주고. 쳐주게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 그림 설명은 바로 그런 이제 브레이스 발가락 브레이스인데 저런 걸 사용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능성 테이프, 키네지오 테이프라는데 이 키네지오 테이프를 가지고 이제 즐겨 사용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뼈 마디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뼈 마디마디 이제 테이프를 제거하고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튀어나온 뼈 마디가 바로 요 마디입니다. 네. 첫 번째 엄지발가락 첫 번째 발가락 마디인데 이 마디를 갖다가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잘 움직이게끔. 그렇게 네. 하기 위해서는 디스트랙션이라고 해가지고 발가락의 마디를 사이를 벌려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 어떻게 할 수 있죠? 물리치료로 그러니까 집에서 개인이 손을 할 수는 사용해서 없죠.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마디를 벌려주는 디스트랙션을 했으면 이번에는 마디를 부드럽게 주로 바깥쪽으로 미끄러져 나가도록 하는 네. 이제 글라이딩 또 이제 모빌리제이션 부드럽게 해주는 이제 물리치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자, 발가락을 이제 마디를 이어주는 근육과 인대들이 있습니다. 이 근육과 인대들을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것은 이제 스트레치, 그다음에 스트렝스닝 운동을 통해서 가능하죠. 네,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편안한 신발을 신어야 맞습니다. 되고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이스 찜질이라고 예. 하셨죠.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물리치료 직접 클리닉에서 원장님께서 해줄 수 있는 거는 브레이스, 사진에서 저희가 봤던 브레이스나 뭐 기능성 테이프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해주시는 이런 물리치료 예, 같은 맞습니다. 거 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치료를 다 하고 나서 더 이상 정상 생활에 이 방해가 안 되면은 네. 그때는 이제 다시 일터로 이렇게 돌려보내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박사님, 이 엄지 발가락 돌출증, 버니언을 직접 이렇게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 이렇게 치료하신 그런 사례 있으신가요? 예,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두 가지의 사례가 있는데 첫 번째는 60대 후반의 여자분입니다. 네. 그분께서 다른 거를 치료하다가 갑자기 발가락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니까 버니언입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자세한 설명,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위의 방법으로 치료를 해서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이제 분은 남자분인데 네. 자기 어머니를 닮아서 발가락이 이렇답니다. 혹시 진짜 유전 아닐까요? 유전입니다. 네네. 예. 그리고 그분의 아들도 골프 선수였는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진짜 이제 유전적으로 그렇게 오기도 하고 사실 골프 선수면 그게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박사님. 골프화가 주로 가죽으로 돼 있고요. 네. 굉장히 타이트하죠. 그래서 골프할 때 이제 불편하고 그래서 그분 아들이 쓰는 골프화를 봤더니 그 부분만 이제 달아있나요? 너무 압력을 받아갖고 네. 다른 거는 당연하고 약간 이제 가죽 바느질이 네. 이제 풀려 있는 거를 아, 봤습니다. 거기가 튀어나와 있어서 예, 그렇군요. 맞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저희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의 질문만 더 답변을 해드리고 끝내도록 한번 해볼까요? 8217님께서 저는 오른쪽 엄지 발가락 하나만 계속 저리고 아파요. 왜 그럴까요? 아까 저림 증상 이야기도 조금 설명해 주셨는데 예. 계속해서 또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밤에 잘 때도 저려서 잠을 설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파스로 포장을 하고 있기도 유유하셨는데, 좀 심각하신가 봐요. 자, 발가락이 저리다는 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네. 이유가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경 질환, 말초 네. 혈관 질환. 두 번째는 말초 혈관 질환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경우는 그냥 파스만 붙이지 마시고 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음, 증상만 가지고는 바로 어떤 문제인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그렇죠. 더 이상 문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네네. 검사부터 먼저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진짜 이 지금 증상은 잘 설명해 주셨는데 또 직접 보시면 더 정확하게 또 아실 수 있을 것 예,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밤에 잘 때도 저려서 잠을 설친다고 하시니까 이거는 조금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네. 하루 종일 온종일 비슷한 정도로 저리다는 거는 네. 요거는 그 말초 신경의 문제, 또 혈관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고 또 말초 신경이 아닌 중추 신경 쪽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파스에 의존하지 마시고
꼭 검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저희 이준학 박사님과 함께 엄지발가락 돌출증, 버니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또 청취자분께서 질문해 주셔서 답변까지 이렇게 해드렸는데요.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사님 오늘도 이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